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조차 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 확대가 왜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하루 10명 수준으로 OECD 최고입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는 실제보다 훨씬 적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체면 문화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입니다. 남한테 손 벌린다는 인식과 가난하다는 낙인이 두려워서 복지 신청을 꺼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동네 할머니 한 분은 기초연금만 받으시다가 알고 보니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을 안 해서 수년간 놓쳤다고 합니다.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보편적 복지, 돈은 어디서 나와?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낭비성 SOC를 축소하는 겁니다. 사용률 낮은 도로, 항만, 공항 건설 대신 그 예산을 복지, 돌봄, 청년 지원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시대의 로봇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AI와 로봇으로 일자리가 줄면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로봇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금으로 기본소득과 전환교육을 지원할 수 있죠. 셋째,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단기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복지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곳곳에 지어진 도로, 항만, 공항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이용률 저조, 유지비만 부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제대로 된 활용도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그 재원을 복지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헛된 건물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책,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은 체면 문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복지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체면과 낙인의 사회입니다. 국가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두려워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가족에게도 숨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제도권 밖에서 놓치는 비수급 빈곤층이 30만 명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편적 복지 확대입니다. 낙인이 제거되어 모든 국민이 받으면 가난하니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집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면 체면이나 무지 때문에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이루어져 신청과 심사 과정을 줄이면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건강검진처럼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보편복지죠. 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와 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체면과 낙인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복지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